만에 하나 이것을 뭐 포기각서를 써준다거나 여러 가지 법률적 조치들을 더 나아가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적으로 법률상 문제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은 있다. 그래서 저는 위법사항이 1%라도 있으면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이런 위헌 위법 사유를 잘 검토하셔서 저는 국민들께서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은 좀 자제하시는 거 좋다. 고상권 부분은 대통령실에서도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임기 이후에는 우리도 잘 모르겠는데 그렇죠. 네.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도 이건 인정을 했고 이 사법적 판단 그리고 이 사법적 판단에 의해서 피해자들이 획득한 권리를 행정적인 행위로 인해서 완전 형해화시켜버린 거예요. 대통령께서. 그렇다면 이거는 상권들이 침해인 것이고요. 그래서 헌법 관련해가지고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윤 대통령께서 왜 이런 결단을 하셨는지 저는 굉장히 의문스러워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상식적이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서울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왜 그런 거야? 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번에 왜 그런 거지? 그런데 그거에 대한 답이 뾰족하게 나오고 있지가 않나요? 예. 근데 저는 이렇게 결단을 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결단을 하려면 일단 피해자들 계시잖아요. 그럼 피해자분들 좀 찾아가서 설득도 하시고 의견 들으시고 야당하고도 좀 대화를 하고서 결단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 앞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강제동원 위안부 문제는 피해자들만의 문제를 국한을 시키면 안 돼요. 대통령께서도 국무회의 발언에서 계속 피해자를 강조를 하셨거든요. 그럼 만약에 그러니까 그럴 리는 없지만 만약에 강제동원이나 위안부 피해자들께서 우리 사과 안 받아도 괜찮고 우리 아무것도 안 받아도 괜찮아라고 만약에 말씀을 하시면 그렇게 결정하시면 그럼 국가는 그래요 괜찮아요 우리 국민들도 그래요 됐어요 이럴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피해자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피해자들만의 문제가. 그런데 피해자들만의 문제인 것처럼 굉장히 축소시키는 이 대통령의 태도 또한 굉장히 문제입니다. 네. 근로시간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뭐가 지금 정부의 입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계속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다라는 대통령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어제 어떤 방송사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60시간 일하는 건 괜찮냐 근로자들이 우리가 8시간 일하고 4시간 더 일하면 60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법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이니까 그러면 10시에 퇴근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럼 괜찮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지금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토론이 조금 어려운 게 이게 지금 뭐 안 자체가 우왕좌왕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은 굉장히 정부가 신뢰를 잃을 수 있다. 이 부분은 구조적으로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입장은 52시간이라는 문재인 정부가 했던 이 개혁에 대해서는 전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서도 52든지 60이든지 69든지 아직 검증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노동시장의 경직성 이런 것들을 좀 유연하자라는 큰 틀에는 좀 동의를 하고 그 세부적으로 봤을 때 근로시간의 문제, 고용과 해고의 문제, 내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문제, 뭐 아니면 성과보상제로 변환하는 문제, 이 다양한 개혁 과제들이 있는데 너무 시간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전 이런 문제가 좀 생긴 것 같다 이런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이제 발표 이후에 관련해서 얼마나 오락가락했냐면 3월 6일에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했죠. 그리고 한 일주일 있다가 윤 대통령이 이거 안 돼. 전면 재검토를 지시를 해요. 근데 같은 날 한덕수 총리는 원점 재검토 아니야. 라고 말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틀 있다가 갑자기 60이라는 숫자가 튀어나오거든요. 대통령께서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다. 근데 대통령실이 그 대통령의 말을 거의 또 뒤집어요. 그러니까 가이드라인 아니다. 60시간 이상 될 수도 있다고 또다시 이야기를 해요. 대통령 개인의 생각이죠. 네. 그러고 나서는 다시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뭐 건강에 무리가 온다? 그렇게 다시 말씀을 하셨고 근데 후보 시절에는 120시간 말씀하셨어요. 그랬죠. 네, 120시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69, 64, 60 근데 이게 무슨 이 노동시간이 흥정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던져놓고 요런이 안 좋네 좀 줄이자 또 던져볼 별로네 야 더 줄여 이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69시간 이렇게 가면 이게 몰아서 일하고 이제 몰아서 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럼 아이들 밥을 몰아서 주고 몰아서 굶기고 돌봄도 몰아서 하고 그 다음에 몰아서 방임하고 이렇게 할 겁니까? 근데 두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노동시간 총량을 늘리자는 취지는 아니었다라는 걸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단위를 보자는 거잖아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노동시간도 조금은 유연화를 해서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러니까 노동시장이라는 것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 굉장히 경직돼 있고요. 일괄 규제를 하다 보니까 노동시장은 각각의 영역이 다 다른데 예를 들면 직장 다니는 분도
프리랜서들이 다양하잖아요. 이걸 좀 유연화해서 좀 적재적소에 맞는 그런 숨구멍을 좀 틀어주는 좀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맞아요. 유연하는 저도 동의해요. 네. 이게 업계는 산업별로 굉장히 다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계절성 산업도 있는 그렇죠. 것이고, 그리고 뭐 IT나 그러니까 이게 업계의 어떤 특성, 그 일의 특성에 따라서 좀 유연화를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일괄적으로 120, 69, 64, 60 이렇게 가는 거는 굉장히 혼란만 부추기는 거죠. 이게 사실 꼬이게 된 게 제 추측입니다만은 주 52시간 그 문재인 대통령 때 한 거를 그걸 어떻게든 이제 엎어야 되겠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처음에 스타트가 사실은 그거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52시간이라는 것도 네. 일단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네. 지금 당장 이걸 뭐 지우기식으로 전 정부 지우기식이 아니라 네. 평가를 해보고 문제가 있어서 고쳐야죠. 근데 이번에는 좀 사립게 좀 제도의 취지 그리고 본인들의 고민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고 현장과도 많이 맞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많이 서있게. 네. 알겠습니다. 애니버서리 부기이민등이 뭐 여자분 성함이 뭐 여자분 성함 강선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강선우 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고요. 네, 신인규 국힘, 예,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대표였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시간이 좀 어중간하게 나왔는데 한 5분 정도 나왔는데 조금 덧붙이실 말씀이 있어요 혹시? 그러니까 저는 정부가 네. 지금 1년차를 맡고 있는데 점검을 큰 틀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고집을 좀 꺾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좀 더 들어야 된다. 저는 이제 국민들의 그 인지점이 오고 있다 저렇게 봅니다. 예, 강선우 의원님.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좀 들어야 된다. 정확하게 들어야 된다. 예, 강선우 민주당 의원이셨고요. 신인규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3월 23일 목요일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미세먼지. 특히 초미세먼지는 코와 입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 속 깊이 들어가 자주하고 외출할 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증한 KF80 이상의 황사 마스크를 씁니다. 실내에 머물러도 안전한 건 아닌데요. 특히 좁은 공간에 사람이 많거나 굽는 요리를 할 때는 미세먼지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시간대를 골라 환기를 하고 청소를 자주 해야 하는데요. 미세먼지가 오히려 넓게 퍼지는 진공 청소기 대신 분무기로 공중에 물을 뿌려 먼지를 가라앉힌 뒤에 닦아내는 게 좋습니다. 미세먼지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KBS 58분 날씨. 지금 수도권의 비는 거의 그쳤습니다. 하지만 그 밖에 일부 중부지방 전남은 오전까지 비가 좀 더 이어지고요. 그 밖의 지역은 또 오후까지도 가끔 비가 내립니다. 주로 남부지방으로 오후까지 비 예보인데요. 따라서 경상권 해안으로 10에서 40mm 정도 조금 더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강원남부, 충청권, 남부지방은 5에서 20mm, 이렇게 수도권 지방의 비는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밤 북서쪽에 찬 공기가 들어오면서 내일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데요. 오늘까지는 여전히 태양이 크게 뜨는 기온이 예상됩니다. 서울은 어제 올 최고 기온을 보이기도 했죠. 25.1도, 3월 최고 기온이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이보다 3도 낮겠지만 22도의 기온까지 오르면서 기온이 상당히 높겠고요. 광주, 제주 16, 강릉 15, 대구 18도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제 내일은 오늘보다는 3도에서 6도가량 기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도 여전히 주말 휴일까지는 평년보다는 쪽이 높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비와 함께 황사 소식도 들어있는데 이미 지금은 중서부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쁘거나 매우 나쁨 상태인데요. 오후에 서쪽으로 황사가 들어오면서 그 영향을 받아 특히 인천과 경기는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고요. 오늘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그 밖에 서울 등 서쪽도 나쁨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